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는 친구들 보면 100이면 100 인정을 잘해요. 비난하지 않아. 진짜 최고다. 대박이다. 결국 해낼 줄 알았어. 인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나에게 사랑 표현하고 더 고맙다고 하니까 더 인정을 잘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연애할 때 가장 큰 오해가 상대와 나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반응할 거라 생각하는 거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랑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진짜 자주 싸우는 이유가 오래된 관계에서는 마치 내 한 몸처럼 느낀대요. 예를 들면 내 팔과 다리로 느끼니까 내가 뇌에서 생각하는 이 생각이나 방향대로 가족들도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내 오래된 연인도 내 생각처럼 행동해줬으면 좋겠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많이 다투는 이유는 상대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방향이나 행동이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에서부터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아주 단편적으로는 저도 사업을 하지만 제 남편도 저랑 동갑내기인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서로 리더십의 스타일과 사업 스타일이 또 다를 수 있잖아. 이제 상대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관점의 방향을 내기를 먼저 하면 서운해해. 저 역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에 있어서 선 인정, 후 논의가 아니라 선 문제 제기, 후 인정 이렇게 가버리면 계속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관계, 가족관계는 계속 보고 자주 보기 때문에 인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사랑이라는 게 저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니까 사랑을 많이 고찰해봤어. 근데 제가 여대를 나왔으니까 주변에 여자인 친구들도 많은데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연애를 잘하고 결국 시집까지 잘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인정을 정말 잘한다. 인정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마치 연극처럼. 아, 저건 좀 아닌데 싶어도 선 인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 여자는 사랑 표현을 잘해주면 돼. 외롭게 두지 않으면 돼. 근데 그거에 뭐 깊이와 온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근데 남자분들은 더 쉬워. 인정만 해주면 돼.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줬어. 근데 이 사랑이 썩 만족스럽진 않아도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너가 나한테 사랑을 해주고 있는 게 느껴져. 이렇게 표현, 인정이거든요. 이 작은 사랑 표현에 감동을 받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승진을 했대. 자영업자면 매출이 오늘 잘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라서 가능한 거야. 진짜 최고다. 대박이다. 어떻게 그래? 넌 진짜 결국 해낼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사랑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거든요. 표현하는 방법이 늘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인정도 똑같아. 인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더 잘하고 더 나에게 사랑 표현하고 더 고맙다고 하니까 나는 더 인정을 잘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도 습관처럼 선인정, 후 피드백 하다 보면 알아서 잘해요. 나만 잘난 사람 없거든. 다 장단점이 있어. 충분히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해.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게 더 반짝반짝 발휘될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 인정해주는 거 돈 안 들거든. 나는 그에게 인정을 주니 엄청난 사랑이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100이면 100 인정을 잘해요. 비난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시간, 모든 능력, 모든 방향, 모든 삶의 패턴이 남자친구한테만 맞춰져 있잖아? 혹은 여자친구한테만 맞춰져 있잖아? 그거 딱 100일만 좋아. 100일 지나잖아요? 얘는 자기 인생도 없나? 한 100일은 나도 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그도 나한테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100일이 딱 지나면 이제 삶을 맞춰가기 시작하거든? 삶을 맞춰가면 뭐다? 자기 인생이 없으면 무시해. 그리고 두 번째 얕잡아봐. 세 번째 당연히 인정을 안 해주겠지. 그럼 네 번째 사랑이 되겠어? 안 돼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인생이 있어.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일이 있어. 쓰임이 되는 사람이야. 두 번째, 삶의 패턴이 있어. 적당하게 자고 적당하게 일어나서 알맞게 먹어. 내 인생이 있는 사람. 즉 일과 삶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랑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삶도 잘 꾸려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단순할 수 있는데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시각적인 동물이고 후각적인 동물이거든. 여자는 후각에 많이 예민하대요. 그리고 남자는 시각에 많이 예민하대. 이거 두 개 다 자기 관리 영역이에요. 눈으로 보이잖아. 저 친구가 자기 관리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눈으로 보이고요. 잘 씻고 다니는지 아니면 나한테 잘 어울리는 향수를 뿌리는지 후각으로 맞잖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은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자기 자신도 속일 만큼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라고 해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거는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인정받아.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출근하는 것, 나의 커리어와 나의 삶과 자세를 지키는 일이야.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아닌 거지. 사실 그게 1번으로 가도 될 만큼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도 다시 재기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1번 요소예요. 그거는 내 자신감과 자존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 저 역시 그냥 집 앞에 렌즈도 안 끼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심지어 모자까지 안 썼어. 제가 그냥 정말 대충 하고 그러고 밖에 나갔는데 거래처 직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순간이동을 하고 싶었어. 원래 저 같으면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근황도 나누고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하고 헤어졌을 텐데 정신없이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하고 가버렸어. 내가 며칠을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진짜 내 바이브를 자랑할 수가 없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진짜 자신감 있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날 인정할 정도의 자기관리, 내 자존감을 지킬 정도의 자기관리. 사람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자기관리가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어려워요. 왜? 결국 꾸준해야 되거든. 100일까진 간다니까? 근데 꾸준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게 딱 이 세 가지야. 그리고 우리 북토크 때 우리 다정이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정하게 다가가야 할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다치더라도 누군가를 또 안고 품으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서 그 마음이 뭔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1번으로 들었고 2번으로 든 생각은 다정함에도 다양하게 형태가 다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MBTI도 F가 있고 T가 있고 다양한 유형의 성격이 있는데 이 표현 방식이 접해진 다정함에는 더 많은 유형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잘하고 사랑 표현을 잘하고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도 잘하고 사람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정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단편적으로는 그 사람이 다정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표현하는 다정함의 언어들이 있을 거거든? 툭툭 행동으로 한다든지 가끔 글로 전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으로 내 다정함을 표현한다든지 다양한 다정함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다정함을 잘 읽을 수 있는 눈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또 두 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T들의 다정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 이러면 F들은 어디가 아파? 얼마나 아파? 어떻게 아파? 약 사다 줘? 말은 너무 잘해. 부탁하면 해주는데 T들은 머리가 너무 아파 하면 출발해. 그러면서 약 사다 줘. 그러니까 다정한 언어는 전하지 못해도 행동과 점진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잘 읽느냐? 아니면 너는 매정하고 표현을 못하는 나쁜 T발놈이라고 내가 정의를 해버리거나. 그래서 사실 그 T들의 다정함을 내가 잘 읽다 보면 훨씬 더 나랑 궁합이 잘 맞는 다정함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정함을 잘 읽고 사랑을 잘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니크님, 전 연애를 꽤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분노, 수긍, 그 다음에는 미화로 되더군요. 하지만 잘 헤어지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금전 문제가 엮여 있어서 남자친구는 현재 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잠수한 상태입니다. 네. 세상이 좁은지 모르는 놈이네, 이놈. 아주 그냥. 저 혼자 일 다니며 고소장 쓰고 경찰서에 내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다시는 남자를 믿지 못하고 연애와 결혼은 안 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진짜 세상에 진짜 책임감 없고 많은데 다정아, 세상에는 꽤 따뜻하고 언니 같은 남자도 많단다. 우리 다정이가 정말 대단하고 대견하고 돈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순간을 지금 경험했다고 생각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 불행을 재산이라고 치안했으면 좋겠어. 난 그리고 우리 다정이가 너무 건강한 것 같은 게 결국 분노하고 미워하고 생각해보다 결국 미화했다 했잖아. 나는 지난 연애를 미화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 인생 속 시간을 존중하는 행동이거든. 그래서 전 지난 연애를 다 정말 존중하고 그 시간에 내가 얻은 것이, 내가 얻은 데이터가 굉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화하는 것은 나는 너무 좋은 건강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다만 헤어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좀 서툴렀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돈 문제가 섞였잖아. 가족 문제여도 되게 힘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툴고 당황스럽고 막 정신없이 헤어지는 게 맞아. 왜? 맺고 끊음이 명확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너무 존중해요. 근데 다만 우리 다정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미움이 일반화가 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 세상에 다정한 남자와 다정한 여자들과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서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컸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다정한 어른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라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다정이가 그놈 때문에 나의 행복과 사랑과 다음 넥스트를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마지막 댓글로 안녕하세요 혜니, 항상 언니의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 언니의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며 저를 가꾸려는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꾸 의문이 들어요. 혹시 고민 상담 컨텐츠를 준비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오, 우리 그 컨텐츠 해도 너무 재밌겠다. 고민 상담 Q&A로 진짜 차를 주차해놓고 우리 다정이를 고민만 받는 컨텐츠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 우리가 뭐 사랑 관련 주제도 했었고, 그리고 진짜 다정이들 고민 관련 컨텐츠도 우리 망원 한강공원에서 했었잖아요. 준비할게요. 기대해주세요.